2분기 시장 정말 복잡하죠?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NH투자증권 리포트를 아주 쉽게 풀어서 이 복잡한 시장의 핵심을 꿰뚫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2분기 시장은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째, 미국 달러가 강해질 거냐, 약해질 거냐. 그리고 둘째, 기업들이 오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잘 떠넘기느냐. 이걸 좀 유식한 말로 가격 전가력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두 가지 변수를 시작으로 요즘 시장을 흔드는 트럼프와 지정학적 리스크, 또 도대체 잡힐 기미가 안 보이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에 대한 답, 바로 코리아 할로 전략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2분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달러와 가격 전가력입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첫째, 온갖 지정학적 이슈랑 미군 연준의 움직임 때문에 달러가 오를까 내릴까 이거고요. 둘째,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 비용 부담을 소비자한테 잘 떠넘겨서 자기들 이익을 지켜내는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자,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특히 이번 분석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심리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프레임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재미있겠죠? 요즘 다들 이 걱정하시잖아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진짜 한판 붙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은 또 얼마나 뛸까요? 정말 머리 아픈 질문이죠. 자, 그런데 이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건데요. 지금 트럼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기는 거, 그리고 물가 잡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쟁 나서 기름값이 폭등한다? 선거에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고 할 거고 결국 적당히 긴장을 완화하는 일시적 휴전 카드를 쓸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딱 두 개가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선거 승리. 둘째, 기름값 안정. 이 두 가지를 위해서라면 이란과의 갈등을 끝까지 밀어붙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시장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달러와 유가가 폭등하기보다는 아래쪽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 수 있어요. 무섭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런 문제들은 시끄럽긴 해도 결국엔 어떻게든 수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국제 정세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문제, 바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들 물가 좀 잡히나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분명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미국 연준이 진짜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바로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거든요. 근데 이건 보시다시피 3% 근처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연준이 금리 내리는 걸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PCE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CPI는 그냥 정해진 품목들의 가격만 보지만 PCE는 사람들이 비싼 소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사 먹는 것처럼 가격에 따라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까지 다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적인 물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연준이 이걸 더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가격 전가력에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미국 유통업체들의 이익 마진인데요. 쪽쪽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뭘 뜻하겠어요? 원재료 값이 올라도 인건비가 올라도 그럼 소비자 가격 올리면 되지 하면서 비용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꺾이는 또 다른 이유죠. 자, 이런 상황이니 연준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장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일단 2분기까지는 지금 금리 그대로 쭉 가다가 아마 9월쯤 첫 금리 인하를 하고 연말에 한 번 더 내리지 않겠냐 하는 거죠. 핵심은 뭐다?
금리 인하는 하긴 할 텐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투자 전략, 코리아 할로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달러는 어느 정도 안정될 거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겁니다. 자,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기회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코리아 헬로우입니다. 이름이 좀 멋있죠? 쉽게 말해서 반도체나 방산, 원전처럼 국가의 필수 인프라이면서 동시에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힘, 즉 가격 전가력이 막강한 분야에 집중하자는 전략입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코리아 할로일까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얘네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 하는 필수 인프라 기업. 둘째, 경쟁자가 별로 없는 독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 셋째, 장기 계약으로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강력한 가격 전가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예상 매출 성장률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요즘처럼 에너지 안보,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요한 때에는 원자력의 두산 에너빌리티나 방산 분야의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바로 이 코리아 헬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요, 바로 이 KORA 할로 전략이 가리키는 반도체, 방산, 원전 같은 분야, 즉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반도체, 방산, 원전, 이 멋진 섹터들 중에서 앞으로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야는 과연 어디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